이스타 스카우팅입니다. 네. 이스타 스카우팅은 이제 꼭 프리시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다뤄볼 만한 선수가 있다면 주원이 형이 요거 하면서 진짜 영상을 그 고양이가 어항 보듯이 이러고서 보고서 꼬박 세운 다음에 딱 이제 결정을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타율이 좀 높은 편인데, 직전 회차가 이제 이적이 확정된 네. 호일룬. 그렇습니다. 근데 호일룬이 이제 이적하자마자 아쉽게도 좀 약간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을 저희가 쭉 라인업을 지금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나갈 건데, 이번 선수는 리버풀이랑 링크가 났다가 요즘은 또 애매모호하게 짙었다가 지금 리버풀이 다른 뭐 타겟으로 돌렸다, 가격이 좀 안 맞는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다뤄볼 만한 선수인 로메오 라비아입니다. 그렇습니다. 19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네, 어려요. 어려요. 소튼에서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활약을 했었고. 맞아요. 이 어린 나이를 봤을 때 앞이 창창하지 않을까. 그럼요. 네, 물론 소튼이 강등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리버풀이라는 클럽과 연결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떠오르는 네. 그런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시티가 바이백이 있는데 지금 일단 사용을 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 선수고 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몸값이 제법 비싸서 한간에 나오는 얘기만 한화로 원화로 바꾸면 7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거 제법 가격이 나가는 선수예요. 네. 그 평가를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진짜 이 미드필더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미드필더 특히나 수비형 미드를 보는 게 네. 쉽지가 않아요.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라인 바로 앞에 있느냐, 아니면 그 한 단계 위에 있느냐. 우리가 뭐 6, 8, 10 뭐 이런 그렇지. 것처럼. 그 몇 미터 차이가 네. 시작했을 때의 포지션 몇 미터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그쵸. 보여주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게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또 풀 경기까지 보면서 네네네. 살펴봤거든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장점은 견제 능력입니다. 이거는 뭐 수비형 미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바로 그냥 맞붙었을 때 견제하는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볼이 딱 오려고 해. 이리로 올 것 같은데 그때 딱 달라붙는 능력이 있더라고. 약간 좀 짱을 본다 그러지. 올 것 같은데 그리고 탁! 그러면 와서 붙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먼저 이제 나갈 예측? 준비를 한다던가 미리 붙어 있는다던가 이런 어떤 예민함은 좀 있더라고요. 비교하긴 애매모호하나 좋았을 때 캉테가 기가 막히게 따가서 그렇지, 커트 그렇지.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잘 끊어낸다면, 미리 커트해낸다면 역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다. 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라고 했냐면 19세 치고는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04년생인 이 선수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따지면 이제 고3 작년에 올해 초에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들어가는 딱 나이니까 아주 어린 나이거든요. 네. 근데도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어요. 되게 뭔가 볼이 왔을 때 당황하는 기색이나 뭔가 패기로 공을 찬다는 느낌이 아니야. 뭔가 설렁설렁해.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설렁설렁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지만 그것까지 넣는 거는 이제 몇 장면일 뿐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감독이 밖에서 또 연습 때 추천하면 조금 금방 좋아지는 바뀔 수 경우도 있는 있고. 거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네네네네. 있어서는. 근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정도로. 근데 장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나이치고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네. 거의 뭐 윤빛가람 수준으로 여유가 있어요. 네. 그거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나이에 윤빛가람 선수가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윤빛가람 선수는 그보다 좀 위에 위치한 선수인데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좀 기민하게 움직이길 바라잖아. 여유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칫하면 설렁설렁해 그 어딘가에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정도는 그건 아니고.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볼을 잡았을 때 나름의 여유를 좀 찾으려고 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휘슬 유도. 피파울? 피파울. 그러니까 피파울이 많다 적다라기보다 파울 당연한 장면을 보면 뭔가 이제 부딪혔어. 네. 그러니까 부딪혔으면 쉽게 얘기해서 약간 네이마르 과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좀 잘 넘어져. 그러면 영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네. 네. 넘어졌을 때 몸으로 표현해요. 심판님!
나 걸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장면 좀 많구나. 그러면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울 나가면 넘어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넘어지는 강도나 액션을 봤을 그런 게 때는 조금 그런 걸 좀 가지고 있구나. 이거 성향이거든. 네.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이마르는 사실 그 선수의 원래 성향과 별개로 되게 강한 반칙들을 그렇지. 당하면서 본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좀 된 것도 그렇지. 있는데 이 선수는 나이를 생각하면 그런 거를 조금 머리를 잘 굴려서 그렇지.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는 그러니까 타입이다. 네이마르가 잘 넘어지는 거잖아요. 잘 넘어지죠. 그러니까 네. 뭐 무조건 넘어진다. 뭐 시뮬레이션 액션한다. 그게 아니고 맞아요. 터치를 했을 때 본인의 어떤 그 부상 방지도 있을 거고 워낙 강한 태클이 오고 그렇기 그치. 때문에 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잘 넘어진다고 표현을 네네네네. 하는데 라비아도 잘 넘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비형 미들이잖아요. 예. 넘어졌어. 자기는 걸렸다 생각해서 심판이 안 불리는 순간 그 바로 역습입니다. 막 파울이 아니야. 네. 삑 진행해 그냥. 그러면 자기가 뒤에 털리는 거 견제할 아니야. 시간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그거는 이렇게 끝까지 하다가 불리면 그냥 자기가 뭐 파울이 되든 안 되든 불릴 때는 어. 끝까지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안 불리면 상관이 없는 거지. 계속 이 그치. 플레이가 견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하다가 불렸어. 그러니까 그 파울인 것 같아. 헷갈려 넘어지면 심판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팬들이나 감독이 휘스를 안 흘렸잖아 이 새끼야. 그렇지. 이거 끝까지 해. 이런 끝까지 해. 느낌. 이거는 마냥 좋은 부분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기에는 좀 아슬아슬한 게 있네. 저는 이 버릇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는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보면은 휘슬 유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액션이 좀 좋다. 그러면 네. 견제하는 예상 능력이나 여유로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선수가 보면 나이 대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대비 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맨시티가 좀 빠르게 딱 데려갔었던 게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장점은 있으나 이것도 온전히 다 좋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부분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장점이 단점이에요. 거꾸로다. 네. 또 단점을 얘기하면 여유입니다. 역시. 그게 오히려 단점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누가 봐도 급박한 상황인데 혼자 여유로워. 약간 그런 상황에 불안함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상황 파악을 해야 돼. 야, 이거는 내가 여유는 있어. 여유가 있어. 근데 옆에 막 불이 나고 있는데 여유 있게 걸어 다닐 거야? 안 되죠.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양반 집안이야. 나는 뛰지 않아. 아니 옆에서 막 불이 막 오고 있는데 그럼 걸어 다닐 거야? 뛰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과도한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여유 부릴 수 있는 정도 되려면 예전 기준 부스케츠 정도 돼야 돼요. 아하. 그냥 휙휙휙 다 빠져나올 수 있으면 여유 부려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팬들이 복장 터지는 순간들이 가끔 옵니다. 그렇죠. 저거 예. 위기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좀 헷갈리더라고. 이 선수가 위기 상황인 걸 알지만 나는 나 정도의 컨트롤 능력이면 돼. 이걸 빠져나올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위기 상황인 걸 모르고 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상황 주의 어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건지 몇몇 장면에서 그런 게 좀 헷갈릴 정도로 여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유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관망입니다. 이거 지금 관망 얘기를 할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전 만약에 아스날이 이 선수랑 링크가 났다 그러면 거절하겠습니다. 저 뭐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런 선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전형적으로 보다가 화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장점 들어가서 견제하는 능력은 좋아요. 예측도 있고. 자 그게 끝났어. 견제가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죠. 그래서 견제하다가 얘가 실패. 들어가서 측면으로 줬어. 그러면 이제 공격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때부터는 갑자기 풀려버려요. 그런 거는 오히려 또 은돈벨레스럽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은돈벨레만큼은 아닌데 왜냐면 이 친구는 옆에 그 설명 드리려고 해야 되거든. 자기 바운드리 있잖아. 바운드리 안에서는 붙어. 은돈벨레는 바운드리 있어도 앞서가면 안 붙잖아. 근데 바운드리 안에 있으면 붙긴 해. 붙어. 근데 볼이 절로 가. 역습해. 물론 이 친구가 오프더블 상황에서 만약 박스 안쪽으로 컷백 패스나 크로스가 올랐을 때 그쪽에 올 확률은 극히 적어. 적어. 근데 봤을 때 또는 느린 장면을 봤을 때
그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왜 그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굉장히 호평을 받는 선수들,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아주 빠르게 백코트를 한다거나 예측을 해서 미리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한다거나 그렇지. 수비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선수들 우리가 좋아하죠. 그렇죠. 성실하게 뛰고. 네. 근데 뭔가 공격 봤을 때는 수비가 이렇게 막고 있고 우리 수비가 어. 막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각도로는 안 올 것 같아. 근데 얘가 한 10m만 띄워주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로 올 확률은 그렇게 적어. 내가 봐도 그래. 네. 뭐 이해는 돼. 그 확률이 적었구나. 근데 축구라는 게 굴절돼서 글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지. 알 수 없는 네. 거잖아. 그리고 앞에서 페인팅 하다가 앞에 수비수 제껴지면 글로 그 공간을 또 네.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저기 가면 좋아. 그리고 가야 돼. 네.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장면에서 한 골이라도 먹은 걸 봤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걔한테 소리 칠 것 같아. 야 내려가라고. 뛰어. 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팅할 때 이런 거 우리 이런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 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거든. 본인의 재능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되게 큰 스타일의 선수네요. 이건 뇌피셜인데. 아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측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와. 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제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예.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강조를 감독들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약간 그러면 형 얘기대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애티튜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고치려고 쳐서 본인이 정신을 차리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 19살의 어린 나이니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선수죠. 왜냐면 이것도 성향이거든요. 그치, 맞아. 네, 뛰어내려가는 것도 성향이에요. 네. 네,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고쳐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약간은 내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 만약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또는 강팀과 상대할 때 수준급의 팀과 상대할 때는 그런 공간을 잘 이용하잖아. 네. 그때는 뭔가 욕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 리버풀은 어쨌든 다시 한번 역시 맨시티의 대항마 중에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이 좀 여러 차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이 이런 거 보면 좀 짜증나죠. 그렇지. 바로 설렁탕이라고 하잖아. 바로 얘기하잖아. 네. 그런 거 얼마나 싫어해. 아니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수도 설렁설렁 보이면 설렁탕이라고 요즘에 하는 욕 먹는데 네. 혹시 공격적으로 재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좀 있나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수비형 미들에서 공격이라고 하면은 사실 킥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로드리 같은 선수가 뒤쪽에다 빵 한번 때린다거나 이런 거. 패스. 단점이라기보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그거는 특출난 건 없다. 네, 그래서 킥 장면도 제가 좀 잘라서 여러 차례 봤는데 일반적인 킥을 해요. 일반적인 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쁘진 않은데 발등을 이용해서 낮고 빠른 그런 킥을 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엄지발가락 쪽이나 어떤 그 발 앞쪽을 이용해서 깊숙하게 넣어가지고 붕 뛰어서 갖다 놓는 킥 이런 킥을 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비들이 대응하기 쉽죠. 그리고 그 킥을 반대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채공 시간 그 몇 초가 낮게 깔리는 거와 다르지. 떠서 가는 건 1, 2초 차이지만 준비가 되잖아 그러면. 수비 라인이 준비하는 시간이 완전 다르기 네. 때문에 1초면 몇 미터를 뛸 수 있는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카로운 킥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성용 국가대표 팀 왔을 때 빡 깔아가지고 대지를 가르는 약간 킥 레이저처럼 있잖아. 쫙 그런 킥은 그런 거는 아니구나. 지금 제 머릿속에 없어요. 없어. 그런 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킥이 오른발입니다. 네. 왼발 사용 빈도는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모든 슛이 블럭이 막힙니다. 물론 수비이기 때문에 네. 수비형 미들이기 때문에 박스 바깥에서 슈팅할 때가 있잖아요. 거의 모든 슛이 블락이 막힌데 언제죠? 지난 첼시전이었을 거예요. 몇 라운드였지? 5라운드. 5라운드에 골 넣고 그거 멋있었어. 그게 끝입니다. 네. 물론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그 공격 포인트를 막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터지는 경우들이 있죠. 공격수들도 정말 우리가 지금 난다긴다 20골, 30골 넣는 공격수들도 데뷔 시즌 뭐 1, 2년 차에는 3골, 5골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이런 케이스 하면 맨날 얘기하는 선수 있잖아. 레반도프스키. 그래. 나는 도르트문트 처음 보고서 야 뭐 저렇게 못 넣는 애가 있냐 그랬다니까. 그렇지. 나도 그랬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초반에 아주 초반에.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그때 그 지그나 이두나 파크 갔을 때 그 직원이랬어.
자기는 여태까지 공 제일 잘 차는 선수는 레반도 또 스키였다고. 그럼 본 게 있는 거지. 트레이닝 때 본 게 있는 거지. 네, 그런 게 이제 0점에 맞기 시작하는 건데 이 선수도 터질 수는 있으나 공격이나 킥 같은데 특출난 장점이 있어 보이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근데 그럼 종합을 해보면 지금 리버풀의 중원이 있는 선수들,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을 제외하고 새로 들어온 선수가 메갈리스터, 그 다음에 소버슬라이, 그 다음에 뭐 바이세티치라거나 뭐 커티스 존스라거나 이런 선수가 있는데 지금 6번 자리, 뭐 티아고 알칸타라도 있지만 사실 너무 부상을 많이 당하니까 좀 뒤에서 파비뉴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선수들을 찾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거기에는 정점을 찍었던 파비뉴랑 지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불안 요소가 좀 있는 선수네요. 저는 뭐 기대를 해볼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고 주전으로 뛰었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도 픽을 한번 했었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총평을 좀 한번 해볼게요. 19세의 나이치고는 플레이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순간적인 견제 능력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간 커버에 대한 오프더블 상황에서 공간 커버에 대한 적극성은 필요한 상황. 네. 중간 정도 하는 평범한 미드필더라고 저는 보이는데 19세의 나이가 뭐 몸값을 형성하는데 좀 그리고 이런 또 앞길을 좀 창창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보면 아주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또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형은 추천은 아니네. 저 이거 써놨어요. 네. 한번 마지막 두 줄 읽어줄래요? 개인적으로 확신이 없는 미드필더라고 판단. 리버풀이라는 클럽에 맞는 선수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추구하는 우승권,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대체해야 될 만한 선수의 클래스로 봤을 때 네. 의문이다 이거. 네. 그래서 750억이야. 그럼 가격이 싼 게 아니란 말이야. 봤을 때 저는 이제 가격을 보면 좋게 보이잖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잖아요. 좀 하나보다 왜냐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저는 이 750억, 800억, 뭐 900억, 1000억짜리 볼 때 페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는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들이 바보야? 그러니까 시장가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니 EPL 아스날 스카우팅 그 다음에 뭐 아스날 스카우터들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잖아 형. 페페. 그때 당시에 라울 산레히가 뒷돈 처먹은 거 아니라는 얘기도 심지어 나왔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스날 스카우터들이 바보야? 아니면 뭐 리버풀 스카우터들이 뭐 그래? 막 그런 것처럼 당연히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함께 직관도 갔을 거고 체크를 해서 700억, 800억, 900억, 1000억을 했을 거 아니야. 당연한 우리가 비싼 거 먹으면 야 맛있으니까 비싸겠지라고 그렇지. 생각 일단 하고 가잖아. 그냥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아, 확신이 들진 않는다. 확신이 들진 않아요. 확신이 들진 않고 리버풀에 맞는 선수가 맞나? 근데 이게 있단 말이지. 스카우터들 현지에 있는 리버풀 스카우터들의 능력과 더불어서 19살이야. 그 뭔가 있겠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런 선수를 왜 맨시티가 놔줬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라비아가 관심 선수 리스트들 중엔 있지만 적극적으로 안 달려들 수도 있잖아. 물론 리버풀이라는 클럽이 이적 시장에서 생각보다 가끔 소극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버풀 팬들이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두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형은 이건 의문이다. 평범해요. 저는 이 평범한 미드필더라고 봅니다. 네. 근데 또 몇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슨 PR 구멍 나중에 무슨 핑계댈 구멍을 찾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약간 있죠. 아니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매주 한다며. 네. 이거 어차피 10% 이내로 떨어져요. 10%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5할은 가야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한 8할 돼. 지난번이 너무 뽀록이었어. 근데 뭐 어쨌든 뭐 사실 파비오비라 빼고는 형이 거의 다 특장점을 맞춘 거니까.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파비오비라 그래도 어제 승부차기 넣어서 다행이지. 잘 차더라고. 네.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와 진짜 절대 막을 수 없는 거. 야신이 와도 못 막는 코스 보셨죠?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선수를 굉장히 좀 응원하네요. 형의 스카우팅의 어떤 그것 때문인지. 아니 새끼가 못 뛰니까 좀 뛰어라 새끼야. 열심히 좀 잘 보여서. 그래도 다 뛰어야 돼. 근데 아르테타한테 그렇게 혼났대. 그 프리시즌 여러 가지 보면 진짜 계속 혼났대요. 눈도 좀 크게 좀 뜨고. 야, 좀 비리비리해 보이잖아. 근데 여튼 저는 만약에 이거를 형을 좀 이렇게 신뢰한다라고 봤을 때 리버풀이 그럼 다른 미드필더까지 좀 후보군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데려오긴 해야 돼 미드필더를. 근데 라비아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는 좀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음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아마 순서의 차이지만 저희가 그 다음 생각하고 있는 선수는 또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들이 지금 링크가 나요. 콜로무안이라거나 그 다음에 곤잘로 하무스 그리고 또 토트넘의 반더벤 이 선수들도 저희가 아마 일주일에 한 편 내지는 뭐 한 2편 정도 이렇게 쭉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